네, 안녕하세요. 유닉법률사무소의 강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속법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빚을 상속받은 경우와 올바른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상속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우리는 상속받을 것이 있다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속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듯이 내가 예상치 못한 빚을 상속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해 본 후 내가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인이 돌아가시면 유사한 목록이라도 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놓고 가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고인의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상속을 승인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지 결정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망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 시기로는 사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인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한데요. 보통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인도 아무나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바로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내가 상속인 순위에 들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은 이 상속 조회를 해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디까지 그러면 고인의 재산이 조회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뭐 친구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조회되지 않지만 그 외로 우리가 공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재산은 조회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소유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미납된 것이 있는지 등등 해서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를 해봤더니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바로 상속 포기 제도 또는 뒤에서 말씀드릴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속 포기 제도는 상속 재산과 상속 빚 모두 받지 않고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나는 상속인으로서 배제되고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속 포기 외에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정 승인 제도는 고인이 나에게 남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는 것인데요. 한정 승인도 역시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가정법원 결정문이 나오면 이거를 일간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한정 승인 제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제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제도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절차는 둘 다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이냐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 빚이, 빚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빚폭탄이 바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 순위별로 모두 상속 포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순위 상속인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빚폭탄이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면 제 자녀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 자녀도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누가 될까요? 네, 1순위 상속인이 끝났고 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겠죠. 2순위 상속인인 저희 할아버지로 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할아버지도 상속 포기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자매, 저의 삼촌, 이모들 그런 분들께서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 4순위자인 사촌까지 모두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 같은 경우에는요. 1순위 만약에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빚폭탄이 그냥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실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부모 빚 상속 포기하면 내 자식이 떠난다?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소리이고요. 이 사례는 나상속님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나상속 씨는 상속 포기 신고를 했는데 나상속 씨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상속 씨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바로 어린 딸이 단독으로 나의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고민하실 때 상속 포기를 하게 되신다면 바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언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언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보통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은 고인이 사망 이후에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죠. 그래서 유언이 위조나 변조가 되어도 돌아가신 분에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아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유언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이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요. 따라서 법을 모르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마음대로 한 유언은 차후에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이 법적 분쟁이 발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바로 자필 증서 유언인데요. 그냥 종이에 간단히 글을 쓰면 유언 효력이 발생한 방식입니다. 자, 제가 유언장에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언장을 이렇게 쓰시고 반드시 5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바로 성명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김부자씨, 그리고 현재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서 이렇게 쓰시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집원 주소까지 다 쓰셔야 되고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동 호수까지 명백히 적으셔야지만 바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언 전문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유언을 작성한 작성일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냥 2020년 어느 날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역시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고요. 2020년 12월 16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이름 김부자 쓰시고 반드시 날인을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되고 하나라도 빠진 유언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녹음 유언입니다. 이 경우는 글을 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내가 글씨를 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녹음 유언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리고 나의 이름 그리고 언제 내가 녹음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증인 한 명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 한 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 그리고 저 강혜정이 이 유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녹음을 해주셔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공정증서 유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대신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길에서 보셨죠? 공증이라고 써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증이라고 써 있는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나 그 내용이 명백히 보장되어 비용은 들지만 가장 안전한 유언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증서 유언을 하시려면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나의 유언상을 말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쓴 후에 이를 읽어서 유언과 그 2명의 증인이 그 정합함을 승인한 후에 바로 날인하는 제도가 바로 공정증서 유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네.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작성해서 봉투에 넣은 뒤 밀봉하는 방식의 유언인데요. 이때도 역시 증인 2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 구수증서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고인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인데요. 말로 하면 다 받아 적으니 아주 편한 방법 같지만 사실 구수증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유언 방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뭐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어. 너무나 위독한 질병이 있거나 또는 아주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고요. 이 역시 증인 2명이 참여해서 유언자가 증인 1명에게 유언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1명이 이를 받아 적어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모두 다 그 정합함을 승인한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셔서 그 검인을 신청하셔야지만 바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5가지 유언의 방식을 보셨는데요. 사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첫 번째 말씀드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언의 방식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유언을 하시게 될 때 나의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그 형식을 잘 지키셔서 유언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산 상속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다면 저로서는 매우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